기대하던 첫 대학 생활이 비대면이라니. 수업도 집에서만 들으니까 집중이 안 되네. 맞아. 난 특히 미술 실기 수업 되게 기대했었는데 아쉽다. 비대면 실기로 초등 미술 수업을 진행할 능력을 갖출 수 있을까? 아무래도 어렵겠지. 그러면 우리끼리라도 만나서 미술 실기 연습하자. 그럴까? 마침 심심했는데 잘 됐다. 좋은 생각인데? 획기적인 재료들을 공동으로 구매해서 사용해보자. 이렇게 우리는 격주에 한 번씩 다양한 미술 재료로 그림을 그리는 모임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일명 교육과 방과후. 숱한 고민 끝에 우리가 첫 번째로 시도해본 재료는 오일 파스텔이었습니다. 오일 파스텔로 각자 자유롭게 그림을 그리던 중 오일 파스텔을 가장 정석적인 방법으로 사용하던 예림이는 다른 친구들의 사용법을 보고 화들짝 놀랐습니다. 상아는 오일 파스텔로 종이를 세게 긁어 그림을 그리고 있었고, 유정이와 종민이는 오일 파스텔을 마치 일반 파스텔을 사용하듯 살살 문지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림이는 다들 어느 정도 오일 파스텔 사용법을 알고 있으리라 생각했기에 이 상황이 매우 당혹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내 예림이는 이 역시 각자의 스타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용된 재료는 같지만 아예 다른 방식으로 그려진 4개의 그림을 보던 우리는 느꼈습니다. 동일한 재료를 사용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각기의 개성이 묻어있는 그림이 완성될 수 있구나. 참 신기하다. 우리는 이러한 발견에서부터 재미를 느끼고 다음번에는 서로 다른 재료를 사용해도 각자의 개성이 표현될 수 있는지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 모임 날, 우리는 아크릴 물감으로 그림을 그리고자 모였습니다. 다이소에서 산 물감과 붓으로 무작정 종이에 그림을 펼쳐내기 시작했습니다. 예림이는 유튜브에서 많이 봐왔던 대로 자연스레 풍경을 그렸습니다. 종민이도 나름 주제를 잡고 그림을 그려나갔죠. 반면 의식의 흐름대로 그림을 그려나가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상아와 유정이는 손 가는 대로 붓을 움직이며 그림에 어울리는 주제를 잡아나가고 있었죠. 그렇게 완성한 그림을 모아보니 지난번처럼 같은 재료를 사용했는데도 저마다 서로 다른 개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주제에서는 어떨까? 유정이가 말했습니다. 이제까지는 같은 재료를 사용하되 자유주제였잖아. 반대로 재료에는 제한을 두지 않고 같은 주제에서 그림을 그리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유정이의 말에 흥미를 느낀 우리는 마침 다음 미술과제가 이모티콘 그리기임을 떠올렸습니다. 같은 감정을 표현하는 형용사여도 저마다 다른 이모티콘으로 그려낼 것을 생각하니 흥미로운 활동이 될 것 같았습니다. 세 번째 모임 날 우리는 미술 실기 교재를 들고 모였습니다. 교재에는 감격하다, 들뜨다, 침착하다와 같은 형용사들이 제시되어 있었고 이에 어울리는 표정을 그려야 했습니다. 먼저 유정이는 감정을 느낄 때 외부의 상황도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해서 연상되는 사물과 배경을 통해 표현했습니다. 종민이는 다양한 인물의 표정처럼 보이도록 눈, 코, 입 형태에 큰 변화를 주었고 이에 간단한 기호나 단어를 더해 이모티콘처럼 표현했습니다. 반면 예림이와 상아는 아주 미세한 표정의 변화만으로 감정을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도 둘의 그림체와 표현의 과장된 정도 등에서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같은 형용사가 제시되어 있지만 전혀 다른 결과물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였고 주제에 제한이 있어도 각자의 개성이 녹아들게 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이에 다음번에는 주제와 재료까지 전부 통일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활동은 콩테와 연필이라는 재료와 초상화라는 주제를 고정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주제와 재료가 고정되었지만 막상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니 반응은 각양각색이었습니다. 몇몇은 내용보다 소재에 집중했습니다. 상아는 한정된 흑색 재료에 답답함을 느끼는 자신을 보며 그동안 화려한 색에 의존해왔던 것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또 예림이는 콩테라는 재료의 진하고 거친 특성에 흥미를 느끼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드로잉 방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와 달리 몇몇은 초상화라는 내용의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종민이는 상대방의 얼굴을 자세히 보며 초상화의 대상을 이해하는 뜻깊은 경험을 하게 되었고, 유정이는 자신이 해석한 상대의 느낌을 그림에 녹여내며 그리는 주체와 대상이 모두 주인공이 되는 그림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종민이는 상대에 대한 이해, 유정이는 관계에 대한 이해에 중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이 속에서도 다름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활동은 재료와 소재가 모두 통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다양성의 양상을 보여주며 우리에게 큰 배움을 주었습니다. 또한 그림을 그린 사람은 물론이고 피사체가 된 사람, 그림을 보며 감상을 나눈 우리 모두가 하나의 그림에 담기는 것을 확인하며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림이라는 매체를 가지고 여러 도전을 할 수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이 경험이 결국 다양성이라는 가치에 대한 깨달음으로 이어진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이를 통해 예술이 삶의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사고할 수 있게 하는 촉진제가 되어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곧 제가 마주치는 여러 경험들을 통해 더 높은 차원의 배움을 이끌어내는 사고 습관을 가지도록 했다는 데에서 의의를 가지는 것 같습니다. 모임의 시작은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였지만 어느새 사람을 알아가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랬기에 힘들기도 했습니다. 제가 녹아들 수 없을 것만 같은 타인의 다름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문득 함께 모아둔 그림을 보았습니다. 참 본인답게들 그린 제각각의 그림들이 모여있는 것이 예뻐 보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서로 다른 화풍과 성격을 지닌 새 동기를 만나 다름이 지닌 다양성이라는 가치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림을 그릴 때 느낀 자유도의 증감은 주제나 재료보다는 색 그 자체에 사용해서 기인한 것이었습니다. 4번의 그림 모임을 겪으면서 지금껏 제가 색깔을 통해 자유를 만끽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어요. 비대면 기간 동안 축적된 갑갑함을 해소할 수 있는 묘안을 발견한 셈이었지요. 그 덕에 이제는 방 안에 홀로 있어도 우울에 매몰되지 않습니다. 60가지의 다채로움을 가진 색연필이 책상 위에서 반짝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그림을 그린다고? 재미있겠다.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동기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일 것 같다라는 막연한 기대감에 부풀어 시작하게 된 활동이었습니다. 홀로 존재하던 방 안에서 벗어나 동기들을 만나고 각자의 다양한 매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접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미술 재료들, 만나보지 못했던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며 일상이 한층 다채로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경험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보고 이를 통해 우리 모두의 삶이 다양한 색으로 칠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지금입니다. 외롭게 혼자만의 시간을 보낼 수도 자신만을 바라볼 수도 있었던 비대면 수업 기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각자 또 같이 그림을 그리며 나가 아닌 너 그리고 우리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나에게 매몰되지 않고 상대방을 바라보며 각자가 가진 개성, 다양성을 알고 거기에 흠뻑 빠져들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가진 다양성의 이해라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아이들을 찬란하게 이끌어 나가고자 합니다.